요즘 화성 여행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근데 이 화려한 꿈 뒤에 숨겨진 아주 잔인한 줄무늬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화성까지 가는 건 좋은데 왜 돌아오는 건 그렇게 어려울까요? 보통 아직 로켓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진짜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우주선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화성에서 우리를 붙잡는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이 연약한 생물학적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선에 올라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지구가 발 아래로 멀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 몸은 종말이지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력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액체, 그러니까 피, 림프액, 심지어 뇌척수액까지 전부 머리 쪽으로 쏠려버려요. 말 그대로 24시간 7일 내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얼굴은 퉁퉁 붓고 코는 꽉 막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이게 여정 내내 계속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센스라고 불리는 우주비행 관련 신경안구 증후군인데요. 나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뭐냐면 머리로 쏠린 체액이 두개골 안의 압력을 엄청나게 높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높아진 압력 때문에 뇌척수액이 계속해서 시신경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구 뒤쪽이 물리적으로 찌그러집니다. 납작해져요. 망막에는 주름이 생기고요. 이건 그냥 시야가 좀 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눈과 뇌에 직접적인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 돌아와서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중력에 맞서서 몸을 지탱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근육들 이제 쓸모없네? 하고 그냥 분해해버리기 시작해요. 국제우주정거장 비행사들 보세요. 매일 2시간씩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걸 완전히 막지는 못하잖아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육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건 뼈입니다. 뼈. 우주에 가면요. 한 달에 평균 1에서 2%씩 골밀도가 그냥 훅훅 사라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골다공증을 심하게 앓는 분이 1년 동안 잃는 뼈의 양을 우주에서는 단 한 달 만에 잃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자, 이 비교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시죠? 우리 뼈는 되게 단순해요. 계속 압력을 받고 쿵쿵거려줘야 내가 튼튼해야 하는구나 하고 뼈를 만드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 신호가 아예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우리 몸무게를 온전히 버텨내던 골반, 허벅지뼈, 그리고 척추뼈, 이런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몇 달 동안 몸이 망가지는 걸 견디면서 드디어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중력이 있으니 좀 괜찮아지려나 싶으시죠? 아니요, 천만에요. 그 약한 중력은 사실 새로운 종류의 덫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 보세요. 화성 중력 지구의 38%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내 몸무게가 80kg이었다면 화성에서는 30kg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와, 몸이 엄청 가벼워지니까 살기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어설픈 중력, 이 38%가 우리를 지구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화성은 중력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압, 지구의 1%도 안 돼서 우주복 벗으면 그냥 몸속의 피가 끓어버립니다. 우리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자기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몸으로 여긴 너희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아주 지독한 환경인 거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지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의 몸이 화성에 적응을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적응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영원히 닫혀버립니다. 이건 그냥 적응이 아니라
거의 재설계 수준이에요. 심장을 한번 볼까요? 지구에선 100% 중력을 이겨내고 머리끝까지 피를 펌프질해야 했지만 이제는 38%의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뼈랑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네 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지구의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화성 맞춤형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화성에 완벽하게 적응한 몸으로 다시 지구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화성 여행이 편도 티켓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생 30kg짜리 역기만 들던 사람한테 갑자기 등 뒤에 80kg짜리 사람을 얻고 자, 이제부터 평생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성인의 몸에게 지구의 100% 중력은 더 이상 자신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온몸을 짓누르는 끔찍한 고문기구일 뿐이에요. 지구에 돌아온 화성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뼈는 자기 몸무게조차 견디지 못하고 그냥 으스러져 버릴 겁니다. 심장은요? 갑자기 무거워진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다 과부하로 멈춰버리겠죠. 그냥 두 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척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일 거고요.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로 느껴질 겁니다. 이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죠. 이건 단순히 화성에 간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인류라는 종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성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8%의 중력만 경험하며 자라겠죠? 그럼 그 아이의 몸은 애초부터 그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서 설계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인류를 호모 마르티스, 즉 화성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신체 구조를 갖게 될 거예요. 약한 중력 덕에 키는 훨씬 더 크고 뼈는 엿가락처럼 길고 가늘어지겠죠. 근육량은 우리 절반도 안 될 거고요. 심장도 훨씬 작고 약할 겁니다. 이 호모 마르티스에게 지구는 어떤 곳일까요? 조상들이 살았던 그리운 고향 행성이지만 동시에 발을 딛는 순간 자신의 몸이 으스러져 죽게 되는 치명적인 행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호모 마르티스, 화성 인류가 탄생하는 겁니다. 유전자는 똑같은데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버려서 서로의 고향을 방문조차 할 수 없는 두 개의 인류, 인류라는 하나의 종이 두 개로 갈라지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 문제를 아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니, 그래도 운동 빡세게 하고 약 먹고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과학자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방법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지구와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화성에 있는 내내 평생 동안 매일 4시간 이상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운동해야 합니다. 골밀도를 지켜주는 약도 있긴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결국 이런 노력들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속도를 조금 늦춰줄 뿐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류 최초의 화성 개척단에 합류할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푸른 행성, 지구를 2번 다시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다시는 안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편도 티켓을 손에 쥐고 화성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그 선택이 인류가 영원히 고향을 등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